오늘 못 갚으면 문짝부터 뜯고, 그래도 안 되면 반지까지 싹 가져갑니다. 사흘만 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습니다. 엄마는 건드리지 말고 저한테 하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관문이 덜 닫힌 틈으로 새벽 공기가 비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은 오래된 병실 불빛처럼 희고 차갑게 떨렸고 누렇게 바랜 벽지는 습기 먹은 종이 냄새를 뿜어냈습니다. 문 앞에 선 사내 셋은 구두 끝으로 바닥을 툭툭 두드리며 사람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건조하고 무심한지 마치 남의 집 인생쯤은 발끝으로도 밀어버릴 수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여자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미끄러지는 것도 모르고 문고리를 붙들었습니다. 손마디는 하얗게 질렸고 어금니를 깨물다 보니 턱 아래 근육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어머니가 기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길게 이어지는 그 마른 기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숨을 쉬는 것조차 비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계산기, 통장, 약 봉투,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먹다 남긴 미역국 냄비가 식은 채 놓여 있었고 표면에는 기름막이 얇게 굳어 있었습니다. 냄비 옆에 뒤집어 놓은 밥그릇 안에서는 아직도 쌀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남아있는 집인데 저 문 밖 사람들 눈에는 전부 돈으로만 보인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벽식의 초침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마치 남은 시간을 세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방 문턱에 기대어 서 있다가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낡은 카디건 소매 끝이 바닥을 쓸었고 앙상한 손등 위로 파랗게 솟은 핏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손이 한때는 딸 도시락을 싸고 비 오는 날 젖은 운동화를 말리고 열이 나면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손이었다는 사실이 목구멍을 꽉 막았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몸에서는 파스 냄새와 병원 소독약 냄새가 10개 섞여났습니다. 최근 들어 그 냄새는 집안 어디에나 배어 있었습니다. 비질한 참 이상합니다. 통장 잔고만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얼굴빛까지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몇 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독촉장이 날아오고 모르는 번호가 새벽에도 울리고 마침내 낯선 발소리가 집 앞 복도에 멈춥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됩니다. 잘못한 건 따로 있는데도 고개 숙이는 사람은 늘 약한 쪽입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은 넉넉하지 않았어도 밤 냄새 끊기지 않았고 웃음이 아주 없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남들 앞에서는 늘 괜찮다고 했고 딸 앞에서는 더 괜찮은 척 했습니다. 문제는 그 괜찮다는 말이 어느 날부터 돈을 빌리는 말로 바뀌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었습니다. 안전한 투자라고 했고 딱 한 번만 넘기면 된다고 했고 어머니처럼 성실한 사람은 꼭 보답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참 희한하게도 가난한 사람 귀에 더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잡을 밧줄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밧줄은 밧줄이 아니었습니다.
잘 짠 올감이었습니다. 서류는 복잡했고 도장은 여러 번 찍혔고 정신 차려보니 남은 건 이자 붙은 숫자뿐이었습니다. 10억? 입으로 꺼내는 순간 혀끝이 얼어붙는 숫자였습니다. 여자는 그 숫자를 처음 들은 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은행 창구 유리 너머 직원 입술이 분명 움직였는데 무슨 말인지 한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웅웅 울리고 천장이 멀어지는 기분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는 회사 점심도 끊고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뛰고 새벽에는 배달 포장까지 했습니다. 손톱 밑에 종이 상자 먼지가 까맣게 끼고 발바닥은 늘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막는 사이 이자는 조용히 살을 찌웠습니다. 마치 썩은 나무 속 흰개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 전체를 갉아먹듯이 말입니다. 문밖 사내들 중 가장 덩치 큰 놈은 일부러 현관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신발장 위 가족사진까지 훑어보는 눈빛이 소름 끼치게 느긋했습니다. 사람을 겁주려는 자들은 윽박지르기보다 저런 식으로 천천히 구는 법입니다. 더 비열하고 더 얄밉습니다. 오늘은 문짝, 내일은 가전, 그 다음은 사람 자존심까지 떼어가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침을 옆으로 탁 뱉고 돌아섰을 때 축축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모욕이란 원래 손에 잡히지 않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바닥에 떨어진 침처럼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 손등을 덮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늘 그렇듯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곧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과 막막함이 한꺼번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평생 남 해치지 않고 산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몰려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받지 않았을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먼저 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낮고 또렷했고 놀랄 만큼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고함이 아니라 너무 침착한 거래 제안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그녀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빚의 액수도 어머니 병원 기록도 오늘 아침 채권자들이 다녀갔다는 사실까지도 말입니다. 여자는 순간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일상을 전부 들춰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빚을 전부 정리할 방법이 하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사람 인생 하나쯤은 종이장처럼 접어버릴 수 있을 만큼 잔인한 조건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기를 붙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차가운 액정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작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와 전화기 너머 차분한 목소리 사이에서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빚 10억을 모두 없애드리겠습니다. 대신 따님이 저희 집 아들과 결혼하셔야 합니다. 전화는 끊겼지만 귓속에는 여전히 그 남자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차분했던 말투, 감정이 한 점도 섞이지 않은 조건 제시,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결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손목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무엇을 고르든 후회가 남는 선택 앞에 서는 순간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 이 여자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전화였냐는 질문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 박자 늦게 돌아섰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숨처럼 뱉은 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빚을 없애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손에 쥐고 있던 약 봉투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이미 포기해버린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집안 아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 폭력성이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끝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와 자신의 인생 하나. 저울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저녁 여자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에는 아직 낮의 열기가 남아 있었지만 공기는 이상하게도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게 울렸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아무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자동차 경적도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퀭하게 꺼진 눈, 핏기 없는 입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여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기침소리, 바닥에 떨어진 약 봉투, 그리고 문 앞에서 비웃던 남자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결국 입이 열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만족한 듯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며칠 뒤 여자는 처음으로 그 집 앞에 서게 됩니다. 높은 담장, 무겁게 닫힌 철문,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이는 넓은 정원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자신의 삶이 될 공간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던 남자의 실루엣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느릿한 걸음, 초점이 흐릿한 눈빛, 그리고 입가에 흐르는 어딘가 어색한 미소. 소문으로만 듣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결혼, 단순히 불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하늘은 한 점 흐림도 없이 파랗게 열려 있었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인생은 꼭 예상 밖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식장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천장에서는 빛이 쏟아져 내렸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얀 꽃으로 장식된 통로 양옆에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은 축하라기보다는 구경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가린 채 귓속말을 나눴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신부를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 여자를 향한 시선에는 분명히 경멸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형식적인 미소만 지은 채 일을 했고 직원들은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여자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술 위에 얹힌 미소는 너무 얇아서 금방이라도 갈라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이어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중년의 여자가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완벽하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까지 한눈에 이 집의 중심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인사도 없이 신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동자가 한번 멈춘 곳은 신부의 손이었습니다. 살짝 거칠어진 손등을 보더니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참 특이하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손도 다 있네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중년 여자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쉽지만 버티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아니,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뒤돌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서 드레스 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구두굽이 바닥을 짚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길 끝에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제대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깨는 살짝 굽어 있었고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입가에는 이유 없는 웃음이 맴돌았고 손가락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객석에서는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자 앞에 섰을 때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흐릿하던 눈동자가 아주 찰나 또렷하게 빛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이어갈 틈도 없이 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형식적인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손을 맞잡는 순간 남자의 손이 닿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묘한 온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아주 잠깐 분명히 힘을 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짧은 압박감이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감각이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예식장과는 전혀 다른 조용하고 넓은 방 안.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둘만 남았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여자는 가만히 서 있었고 남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이번에는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남은 미세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발끝까지 올라왔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야경의 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방은 넓었지만 숨 쉴 공간은 없었습니다. 가구는 흠 하나 없이 정갈했지만 그 정갈함이 오히려 사람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문 쪽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드레스의 무게가 갑자기 몇 배는 더 늘어난 것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느릿하던 움직임이 멈췄고 눈동자가 또렷하게 초점을 잡았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였던 흐릿한 시선이 아니라 상대를 정확히 겨냥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여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방 안의 공기에서 먼지 냄새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호흡은 아까 결혼식장에서 보였던 불안정한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하고 계산된 리듬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이상했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의 입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절대 밖에 흘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멍하게 웃던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 안쪽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은 일정했고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느릿하고 불안정한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눈동자는 깊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이 얼굴 절반을 가렸습니다. 그늘진 쪽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빛이 닿은 쪽은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상황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대충은 압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자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려고 손을 꼭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한 이상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결혼은 뭐죠? 질문이 공기 속에 잠시 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아졌습니다. 여자는 숨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정확히 눈을 향했습니다. 거래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어떤 더 큰 판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자는 다시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듯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분명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고 입가에는 어색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금속을 긁는 듯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여자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다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비틀고 있었고 입가에는 어색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또렷한 눈빛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텅 빈 눈동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들어온 것은 낮에 보았던 그 중년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지나치게 강한 향이 방 안을 빠르게 채웠습니다.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여자의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침대, 바닥, 두 사람의 위치까지 마치 작은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이었습니다. 아직 안 잤네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침대에 앉은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의미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일부러 더 어설프게 보이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중년 여자는 잠시 남자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여자로 옮겼습니다. 그 눈빛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아주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적응은 잘하셔야 합니다. 여기선 다들 자기 역할을 하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무언가를 들키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누르는 소리가 또각또각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잠시 내려다보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얌전히 있었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크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중년 여자는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려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선 오래 못 갑니다. 그 말을 끝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딱! 그 짧은 소리가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의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초, 아니 몇 분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쪽에서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가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동자는 다시 또렷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잠시 문 쪽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안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온 이유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그 반응을 확인하듯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여자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소문, 결혼식에서 보았던 모습, 그리고 방금 전까지의 행동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요? 여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이 판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돌아갈 길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 에어컨에서 흐르는 미세한 바람 소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발걸음까지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던 식은땀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바깥을 확인하더니 다시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방 안 어디에라도 귀가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아까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부러 바보처럼 산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말이 너무 쉽게 들렸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긴 시간과 위험이 쌓여야 가능한 선택인지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 말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도 반만 믿고 들은 것은 더 줄여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표정과 말투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설명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이미 여러 번 같은 상황을 겪어본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여자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려는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겁이 나서 몸을 줄이는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의 힘이 일정했고 물을 마시는 속도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깐의 일상적인 행동조차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순간 아주 짧게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시험하듯 묻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끌려왔지만 여기서부터는 선택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 병원 냄새, 문 앞에서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버텨야 했습니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 말 없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집안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언제 화를 내는지, 누가 누구를 피하는지, 어떤 단어에 반응하는지까지 전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여자의 손끝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싸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났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의심이 들면 반드시 자신에게 먼저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설명은 끝났지만 긴장은 더 커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아니라 무언가가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여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쪽이었습니다. 남자도 동시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긴장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다시 어깨가 내려앉고 눈동자가 흐려졌습니다. 손가락이 어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전환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도 따라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얼굴 근육에 힘을 빼고 시선을 낮추었습니다. 문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존재감은 확실했습니다. 여자는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 안쪽이 울렸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딸깍.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길게 늘어지며 방 안을 긁었습니다. 여자는 숨을 들이마신 채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남자는 이미 몸을 비틀어 침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의미 없이 허공을 긁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또렷함은 흔적도 없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전환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불빛이 방 안으로 길게 흘러들어왔고 그 빛 위로 그림자가 두 겹으로 겹쳐졌습니다. 낮에 보았던 중년 여자가 문턱에 서 있었고 그 뒤로 낯선 남자가 하나 더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했고 눈빛은 노골적으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시선이 여자의 얼굴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몸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눈길이 피부를 스치는 것처럼 느껴져 몸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깨어 있었네. 중년 여자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서 있는 남자의 입꼬리는 비열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인사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 밑창이 바닥을 눌러 미묘하게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신경을 긁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시선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멈췄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맡은 향수 냄새는 지나치게 달았고 그 안에 섞인 담배 냄새가 더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얌전하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여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는 순간 무언가 꼬일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중년 여자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규칙을 하나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없고 허락 없이 전화를 받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호출을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감시를 선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여자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느껴졌던 위험이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들어왔으면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하면 서로 피곤해진다고 했습니다. 말끝이 미묘하게 늘어졌고 그 안에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상황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이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게 제일 오래 사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귀를 스치고 지나갈 때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지만 긴장은 더 짙어졌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 상황이 지나갔다는 안도감보다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은 불안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쪽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내려가 있었지만 눈동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다시 또렷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분명히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자 남자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그 눈빛은 분명히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집안의 위험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작은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까지 없던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검은 물건은 작고 무광택이었지만 그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각형 모서리가 희미한 빛을 받아 번뜩였고 버튼 부분에는 손때가 묻어 있는 듯 미세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없던 물건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세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방 안을 드나들었고 그 사이에 이것을 놓고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말을 몰래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닫는 법을 배웁니다. 말이 아니라 숨소리까지 의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여자가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동자를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침대 쪽에 앉아있던 남자는 이미 다시 흐릿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연기가 얼마나 치밀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한 번 더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바닥을 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그 의도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입을 열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손을 뻗어 침대 옆 협탁을 정리하는 척하며 녹음기 쪽으로 시선을 한 번 더 흘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작은 빨간 불빛이 아주 약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작동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이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지금 어딘가로 전달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 나눴던 대화, 숨소리, 발걸음까지 여자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었던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 말도 믿지 말 것, 눈으로 본 것도 반만 믿을 것.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가끔 웃음을 흘리며 바닥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따라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일부러 천천히 하품을 했습니다. 피곤한 척 눈을 비비고 말없이 침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몸을 웅크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의미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들리게끔 일부러 만든 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누르는 리듬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더 고르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혹시라도 들릴까봐 숨소리까지 조절했습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존재감은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발걸음이 다시 멀어졌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순간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으로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가락 하나를 입술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위험한 곳이 아니라 모든 말과 행동이 감시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버텨온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따라붙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면서 이 집에 남아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분명히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 번 더 식어 있었습니다. 커튼 뒤로 스며든 도시의 불빛이 바닥에 길게 번졌고 그 위로 여자의 그림자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해야 하는 시간,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입을 다물고 시선을 낮추고 몸의 움직임을 줄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면 덜 들킨다고 믿게 됩니다. 여자는 그 믿음에 기대어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의 작은 녹음기는 여전히 미세한 붉은 점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일정했고 냉정했습니다. 누군가의 귀가 이 방을 향해 열려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목 뒤로 식은 땀이 흘렀고 그 차가운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손바닥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수록 송금 사이로 습기가 배어나왔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바보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웃음, 어색한 몸짓, 불안정한 시선. 그러나 아주 짧은 틈 숨을 고르는 찰나마다 다른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자는 시선을 바닥에 두면서도 주변을 훑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을 크게 뜨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리의 방향, 발걸음의 간격, 문틈의 어둠이 조금 더 짙어지는 순간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원래는 보지 못하던 것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살기 위한 본능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잠시 뒤 남자가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아래로 떨어뜨린 채였지만 손가락 하나가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간격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여자는 그 리듬을 따라 눈을 옮겼습니다. 바닥 타일 사이 아주 가느다란 틈이 보였습니다. 그 틈은 방 한쪽 벽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균열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인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협탁 쪽이었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방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치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녹음기 하나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세게 울렸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이 공간 전체가 누군가의 귀와 눈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일부러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피곤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움직임을 줄일수록 안전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말은 이 집안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도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저 덜 위험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스쳤습니다. 발걸음이 아니라 옷자락이 벽을 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자는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더 크게 뛰었습니다. 귀 안쪽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다는 느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알 수 있는 존재감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짧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또렷하게 변했습니다. 여자를 향해 정확히 시선을 맞췄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신호였습니다. 여자는 눈을 깜빡이지도 못한 채 그 시선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기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계산이 있었고 준비가 있었고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문에 완전히 밀착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낮에 보았던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의 내용은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단어가 분명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확인, 내일,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 하나가 스쳤습니다.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여자의 손끝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이라는 말, 처리라는 말, 그 단어들이 결코 좋은 의미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 남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남자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 밖의 목소리는 잠시 후 멀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정적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기 직전에 폭풍 정 같은 고요였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없애기 위한 계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남자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빛도, 벽시계의 초침 소리도, 공기의 흐름까지도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의 눈동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을 이제는 꺼내겠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내일 나를 치울 겁니다. 그 말은 아주 낮게 떨어졌지만 여자의 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순간 숨이 막힌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방금 전 문 밖에서 들렸던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확인, 처리, 그리고 그의 이름.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신 시선만 남자에게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준비된 사람의 차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고개를 돌려 협탁 위의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불빛이 여전히 일정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확인한 뒤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여자의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떨림이 현실이라는 걸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더 나쁜 선택이 대신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신 혼자서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눈이 너무 많고 이미 오래전부터 감시가 시작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그 시간 동안 모아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입니다. 그 한 단어가 방 안 공기를 바꿨습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자는 숨을 멈춘 채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 말, 시선, 행동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시선을 깊게 마주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선택을 요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과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냄새, 기침 소리, 그리고 문 앞에서 비웃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결혼은 거래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하는 싸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빠르고 곧장 이 방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다시 흐릿한 눈, 어색한 미소, 힘이 빠진 어깨,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문 앞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거칠게 돌아갔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기 직전에 그 짧은 순간 여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